어릴 때 어려운 과정이 있었나요? 제가 이 책을 남들보다 더 받아들일 수 있었던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네. 그게 아빠가 도박을 하게 되고 음. 집에 돈이 안 모이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모으던 용돈 저금통에도 손을 대기도 하고 네. 그렇게 저희 집안은 돈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제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갈라서게 됐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썬더 11이라는 축구 애니메이션을 보고 축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진지하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시작했는데 축구를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엄마랑 떨어져서 타 지역에서 용돈 받고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때 받는 돈이 뭐 일주일에 10,000원 이렇게 받았지만 이 돈의 무게가 느껴졌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항상 엄마는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치킨 한 마리 마음대로 못 시켜 먹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막연하게 나중에 커서 부자 돼야겠다 그냥 막연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돈에 대한 결핍을 느꼈던 거죠. 저 이게 진짜 축복받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에서는 네. 결핍을 느낄 수 있었던 거. 그렇게 축구를 쭉 하다가 제가 20살 때였어요.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강남에 살거든요. 근데 강남에 사는데 저랑 아예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삼촌한테 전화해서 삼촌 나 용돈 줘. 전화 끊고 30초 뒤에 막 100만 원씩 입금해주고 뭐 자기도 사업을 6개씩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어느 날 그 형이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 청약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전 살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주택 청약에 대한 뭐 듣고 있는데 주택 청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약간 소기의 경읽기 느낌으로 와 저게 무슨 말이지. 내가 대학교 딱 들어가고 느꼈던 게 아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짜여진 틀에 코치님들이 시키는 대로 네. 뭐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엄마 아빠 하는 대로 그런 품속에 있었다면 20살 때부터는 완전히 그거를 느껴진 거죠. 아 이제 앞으로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충격이었어요. 아 나 금융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네. 돈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했던 게 엄마한테 매일매일 전화했던 거. 네. 엄마 금리가 뭐야? 예금 적금이 뭐야? 이런 거부터 해서 하고 두 번째 은행에 갔어요. 그냥 그 앞에 있는 은행 가가지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막 물어보고 지금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네. 그러다가 부족함을 느꼈죠. 아 더 공부해야 된다. 돈 공부를 해야겠다. 제가 한평생 책을 안 읽었었는데 그때 생각났던 게 책 읽기였어요. 네. 아 책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경제서적 중에 약간 오랫동안 1등이라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봤죠. 스테디셀러. 네, 완전 입문서로 추천한다길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제가 처음으로 주문해서 읽게 됩니다. 그때 방에서 제가 책 거의 진짜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책을 한 자리에서 5시간 동안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막 거의 울면서 읽었어요. 친구가 그때 제가 책 읽고 있는 동안 PC방을 갔다가 PC방에서 왔는데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안 저러다 했는데 왜 저러고 있냐. 근데 저는 그때 완전 책에 빠져가지고 홀렸거든요. 이 책. 와 이거 너무 와닿는다. 정말 빠져드는 소설책처럼 근데 읽을 수 있는 책이죠. 스토리텔링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초반에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자가 우리 엄마와 친척들 모습을 보고 그 글을 쓴 것 같은 느낌. 와, 난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송두리째 이렇게 뽑혀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이렇게 울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근데 그 책이 보면은 뭐 정말 오랫동안 지금 뭐 계속 이제 재출간도 되고 막 했는데 제일 감명 깊은 그러면 구간이 어디였어요? 눈물을 흘리게 했던 구간. 일단 눈물이 났던 거는 초반이었어요. 초반에 그 기요사키가 친아버지와 친구네 와이프의 아빠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차이를 들으면서 비교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부자 아빠는 나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아버지는 리스크를 피해야 된다. 최대한 리스크를 피해야 된다. 부자 아빠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나중에는 아빠가 이제 마이크네 아빠 나쁜 사람이다 이러고 너한테 돈도 안 주고 일 시키고 막 이런다. 결국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말을 듣기로 하잖아요. 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아 나도 저 사람 말을 믿어야겠다라고. 그리고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경험을 위해 일한다는 거죠. 거기서 되게 충격받았죠. 처음에 그 제목 옆에 소제목이라 해야 되나?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 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라는 게 처음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이해가 됐어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돈이 돈을 벌게 하란데 그때는 아예 몰랐죠. 돈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돈을 안 받고라도 자기의 경험을 쌓고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일이라면 돈을 안 받고라도 해라라는 거에서 저는 그걸 아직도 믿고 따르고 있거든요. 네. 붕어빵 장사하는 것도 사실 크게 돈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은 한참 적자지만은
이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음. 그게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네. 경험을 위해 일해라. 네. 저는 책에다가 경험 소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써놨는데 전 지금도 그 가치관이긴 하거든요. 네. 무조건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해서 그 경험들이 제 이제 기억이나 뇌에 쌓였을 때 거기서 융복합돼서 나오는 결국에 산출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이 무슨 소리 하고 흘려듣는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이 빡빡하니까 음. 당장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그쵸.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킨 한 마리 내가 시켜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뭔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고리를 어떻게 풀는 게 좋을까도 사실 저도 항상 고민하는 영역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걸 단순히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니, 돈 써서 빨리 경험을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장의 현실이 되게 팍팍하신 분들한테도. 그러면 그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아 여기가 엄청 와닿는다라고 했던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저한테는 완전 생각도 못 해본 얘기였거든요. 네. 일을 하는 게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돈을 벌려고 일하지 말라. 완전 홀렸죠. 후킹이 된 거죠. 근데 보통은 또 그 내용 듣고 이거는 기업가들이 직원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얘기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악덕 사업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편견을 갖고 바라보면은 진짜 변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편견을 근데 없애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살면서 뭔가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편견이 생겼던 건데 그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살면서 작게 크게 사기를 한두 번씩은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저 역시도 그랬고 보통 사기를 당할 때는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쉽게 된다.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질 때 사기를 항상 당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세상엔 실제로 사기꾼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필터링들이 하나씩 쳐지는데 그게 이제 정말 사기가 아닌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까지 막아버리는 필터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네. 가면.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걸러듣는 능력이 너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기고 뭐가 사기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 자체가 없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포리얼한테 사기꾼이라 그러고. 뭐 그런 분들 많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쨌든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기도 당하고 아 그쵸. 저는 그 부자 아빠 읽고 마인드에 대한 책을 계속 읽었었는데 그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사기 많이 당해봐야겠다 이거든요. 저는. 아니 사기도 경험이에요. 네, 저는 왜냐면 저는 아직 책임질 게 없으니까 무조건 어릴 때 한 번이라도 더 당해봐야겠다. 뭐 이건 좀 과장했긴 하지만 그 정도로 당해봐야 이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니죠. 자 그러면은 네. 지금 사실 그 대표님처럼 진로에 또 고민을 하고 있는 20대 초반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나의 4년 전 같은 네.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부자 아빠에서도 월급은 마약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중독된다. 그렇죠. 월급에 중독되면 진짜 빠져나오기 힘든 것 같거든요. 사회 초년생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가장 1번은 내 시간을 팔아서 일단 돈을 벌어요. 그게 일단 전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런 경험이 일을 하는 게 리스크 없이 사업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시간을 팔아서 경험을 쌓고 돈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이 그 돈을 모은 거 가지고 다시 자기한테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월급은 달콤하거든요. 중독적인 월급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그 소중한 돈을 이제 나한테 다시 투자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결국에는 자기의 시간과 가치를 높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거는 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강의를 듣는데 돈을 쓸 수도 있고 네. 저처럼 책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제가 포리 형님한테 제안했던 것도 1시간을 100만 원에 사겠다고 이렇게 제안했던 건데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시간을 조금 사는 것도 자기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강의랑 책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강의도 비싼 강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 책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로는 책을 따라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 책을 안 읽는지 모르겠어. 아니 정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려고 진짜 수억 원을 경매를 참여해가지고 사는데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정리한 책들은 10,000원, 20,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읽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무튼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일단은 시간으로 해서 내 몸빵을 통해 돈을 버는 걸 하고 네. 그렇게 돈을 번 걸 가지고 내 시간당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재투자를 한다. 네. 근데 여기서 재투자라 함은 강의를 듣든 책을 읽든 하여튼 내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것. 내가 뭔가 사업에 도전해서 사업에 도전을 해가지고 30만 원, 40만 원을 날려 먹었어요. 네. 그것도 나에 대한 투자인 거죠. 그렇죠. 그 경험을 경험. 정말로 쓸모없는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엄청난 경험치고 그 경험치들이 뭉쳐졌을 때 지금 대표님처럼 월에 5천만 원, 6천만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한다.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손영성 대표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00년생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3으로 시작하는 그런 대표님인데 월에 5천만 원에서 최고 6천만 원까지 이렇게 매출을 내시고 원래 또 고등학교 20살 대학교까지도 축구를 하시고 네. 그런 예체능에 있다가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어서 이렇게 또 사업에 도전을 해서 불과 2, 3년 사이에 인생이 크게 바뀐 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느껴지는 바가 또 있다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도 읽어보시고 나의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을 조금 내려놓고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본인의 마인드셋을 좀 갖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제가 영광이죠.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